안녕 얘들아. 모래톱 이야기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4번 문제 잠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번에 조마이 섬의 그러한 공간적인 의미들이 나타나 있는데 4번 문제 보기 박스 봐주시면은 두 번째 줄 모래톱 이야기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으로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시간의 연속체를 형상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작가 김정한이 살아온 근현대사의 시간적인 체험과도 결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환 속에서 펼쳐지는 민중의 향토애와 삶의 의지라는 그의 세계관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고 이로써 작가는 계속 밑줄 민족 외부의 식민주의의 모순과 민족 내부의 지배층이 가진 부조리함을 비판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시공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인식이 드러난다. 물론 뭐 작가가 개입해서 막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4번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작품이 그 당시 우리의 현대사의 어떠한 순환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보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래톱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왜 모래톱이냐면 이제 조마이 섬의 이야기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 조마이 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설명 부분에도 보면 하천부지의 메리버가를 얻은 유력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마이 섬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이 조마이 섬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땅을 또 헐값으로 다른 데로 또 팔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조마이 섬이 삶의 터전인데 그것을 이제 이러한 권력자들에 의거해서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래톱 이야기의 이 모래톱은 바로 이 조마이 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구조도를 그리긴 했지만 일단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자, 일단 인물애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동그라미 둘이 따로따로 그냥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들이 조마이 섬 이야기를 이제 이 나에게 들려주는 건데요. 이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교사예요. 그래서 이 건우의 담임인 건지 뭐 아무튼 그래. 그래서 건우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건우가 막 배 타고 막 학교를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거나 막 풍랑이 일거나 이러면 막 학교에도 못 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걱정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건우네 집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건우의 할아버지인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 섬마을 이야기, 즉 이 조마이 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이 기막히는 일화라는 건 바로 이 섬마을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계속 볼게.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었겠소마는 즉 모두 다 자기들의 집이 원래는 있었죠. 땅이야 원래들 있었죠. 다만 죄다 뺏기고 말았죠. 예적부터 이고장 사람들이 저쪽같이 믿어오는 낙동강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 섬은 점점점점 지금은 사실 자기들 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었던 건 아니야. 그거 주의. 건우 할아버지는 동그라미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다. 거기다 체크. 외놈의 동척 명이라는 건 동척이라는 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외놈들에 의거해서 이 땅을 썼었다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와 얘들아. 나이 먹어봐.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아파요.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 조약이란 걸 왜 만들어낸 뒤라 카더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마이섬은 지금 그렇다고 일제강점기인 거 아니에요, 시기가. 다만 옛날에 우리의 소유였지만 맨 처음에 외놈들에 의거해서 우리의 땅을 빼앗겼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 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툰망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윤춘삼 동그라미. 그쵸? 이 사람도 증오의빛을 띠고 있대요. 한마디로 둘 다 이제 섬마을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 조마이섬의 사람들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조마이섬의 오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자,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후인 정민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즉 받으라는 명령이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이라고 할게. 뭐 친척들 있는 거 아니지? 일본 친척들? 자,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일제 치하로서 거의 이제 식민지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고 우리는 그거에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땅들을 자기네들이 멋대로 다 가져가서 그거를 또 뭐해? 팔아버리는 거야. 민간인들에게 또 국가의 재산을 또 파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해기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즉 이거는 이제 나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이야기는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보기 문제랑 연관을 시켜보자면 바로 근현대사 순환의 유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과 그 다음 이 개개인들이 섬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결국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유기적이라는 거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쥐길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의 매립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건우 할아버지 동그라미,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을 외놈들이, 자, 지금 선생님 구조도에 섬 소유 세력들을 쭉 나열해놨죠. 외놈이었다가 국회의원들이었다가 유력자들. 즉 외놈들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근대 때 그리고 국회의원 유력자 이런 현대로 와도 결국은 이러한 세력자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하 때 그다음 민족 내부 지배층의 부조리함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민중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절 우찌 되는 거냐. 굉장히 이제 억울하면서도 한탄스럽고 분노에 차오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빼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건우가 항상 이제 배 타고 다니니까 이제 막 지각할 때도 있었단 말이지.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 중략 이후 부슬비가 계속 광풍에 흩날리고 있었다. 얼핏 홍적기라는 게 신생대 4기의 지구 표면이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있던 시대를 의미한대요. 얼핏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안개빛 속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중략 이후에서는 지금 너무 홍수가 이제
막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홍수에 이제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건우네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지는 않았을까 지금 나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인 성께는 어찌 되지요? 생면부지한 점납배들에게 불쑥 묻기까지 하였다. 점납배들 동그라미. 자, 나가 묻는 장면인데 이 점납배들 생면부지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낯선 점납배들은 뭐냐면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막 떠내려가는 물건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조마이 섬의 그 상황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마이 섬? 돼지 새끼를 안아내겠다던 키다리 동그라미 나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 키다리는 바로 점납배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맹지면에선 땅이 조금 높인 편이라 하지만 물이 이래 부르며 마찬가지겠죠.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게요. 그런 소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니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나가 신경이 벼랑간 딴 곳으로 쏠렸다 하면서 그 소동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어요. 이따뿐이라요. 문딩이 쫓아날 때보다도 덜했겠지만 매립인가 뭔가 한답시고 밀가리만 잔뜩 띠 처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둑을 섬사람들이 우대들어서 막 파헤쳐 버리고 본대대로 물길을 타놨다 카드만요. 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그 얘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력자들이 이제 막 둑을 쌓아놓고 막 자기들 멋대로 막 땅을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둑을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수가 막 내리차면은 이 둑이 있으면은 이 물이 못 나가잖아. 근데 막 물은 계속 차오르면 결국 섬이 가라앉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 이제 어떻게 이 조마이 섬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둑을 다 부셔버린 거야. 허물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이렇게 섬 사람들이 둑을 허문 거는 결국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위해 저항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그 홍수에 이제 다 죽었을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지금 점납배가 하는 얘기입니다. 키다리는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랐고 하면서 옆에 있던 약삭 바른 얼굴의 사내 동그라미 이 사람이 이렇게 불쑥 쏘아붙이더 하더니 마침 저만큼 떠내려오는 널빤지를 향해 잽싸게 점낫을 던졌다. 자, 지금 여기서 약삭 바른 얼굴의 사내가 지금 이 키다리한테 말조심을 시키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주변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 이 당시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는 거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쵸? 자, 그러나 걸리진 않았다. 그렇게 헛땅을 친 게 마치 이쪽의 잘못이나 되는 듯. 지금 이 점납배가 이제 말조심 시키면서 물건들을 홍수에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잡는 모습인데 헛땅을 치는 모습입니다. 조마이 섬에 누가 있어? 내뱉는 듯한 소리가 짐짓 퉁명스러웠다. 뭔가 좋은 목소리로 말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우란 학생이 있어서 점점점 나는 일부러 학생의 이름까지 대보았다. 약삭 바른 눈초리가 다시 물구미만 쏘아보고 말이 없으니까 또 키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삭 바른 눈초리면 누구겠어요? 바로 약삭 바른 얼굴의 사내를 의미하겠죠. 그랬더니 키다리가 또 물어봐요. 그 아이 아베가 누군겨? 하고 나를 새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없고 제 할아버지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라더군요. 자, 건우의 정보를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건우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건우 할아버지의 다른 이름이 뭐래요? 별칭이 갈바세 영감이랍니다. 그쵸? 제 할아버지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라더군요. 나는 건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런기요. 좋은 노이님도 여러분들 사투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키다리가 하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점나스를 세워들더니 조마이 섬의 인물 아인기요. 어제 아침 이곳을 지나갔는데 그 뒤 대강 알아봤거든. 가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났단 말이요. 하면서 지금 이 조마이 섬의 인물이라고 알아보는 걸로 봤을 때 이 갈바세 영감은 이 섬을 대변하는 그런 할아버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말머리가 어느덧 자기들끼리로 돌아갔다.
나는 굳이 파고 묻지 않았다.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자 조금 떨어진 신신바위 짬에서 별 한간 쬐까 쪽배 하나가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달라붙어서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슭에 용케 밀어다 붙였다. 여기 그놈은 누구야 얘들아? 거기에 뭐예요?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자 그거를 이제 죽겠다고 이제 쏜살같이 웬 점납회 한 명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다리랑 아마 약사빠른 눈초리는 아닐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위에 나왔으니까. 그쵸?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쏜살같이 와서 그걸 붙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쵸? 자, 박수를 치기보다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기만 했다. 용감하다기보다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여기다 체크. 그래서 선생님 구조도에도 체크해놨지만 그만큼 이제 목숨 걸고 그 물건이라도 건지려는 이 홍순한 바닥에 하나라도 건지려는 모습에 이제 민중의 비참한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나는 거기서 나 동그라미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보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밑줄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건 한마디로 그런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이속만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지배층 그런 권력들만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민중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물건을 건지는 모습에 이제 되게 비참한 삶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반 민중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는 그러한 부당한 권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갈바세 영감이나 송아지 뺄갱이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 송아지 뺄갱이는 바로 이 윤춘삼의 별명입니다. 나는 조마이섬의 일이 불현듯 더 궁금해져서 이내에 구포 가는 버스를 잡아 탔어요. 다리만 건너면 조마이섬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죠. 구포 다리목에서 차를 내렸으나 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돌파했습니다. 밑줄. 다리는 이미 통금돼 있었어요. 밑줄. 비상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비유죠. 폭풍 위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붉은 깃발 시각이고요. 그쵸? 폭풍 위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비상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때 폭풍 위에 펄럭이고 있었고 다림목을 건너지른 인질 곁에는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티고 있었다. 무서워 보이는 고무 비옷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해든 폼이 여간 엄중해 배진 않았다.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밑줄. 덜어는 다리 위에서 유이 물구경을 하는 사람도 나도 간신히 그들 틈에 끼어 있었다. 얘들 그 위에 줄에 비상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때 폭풍에 펄럭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살벌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조마이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갇혀있는 상황인 거야. 거길 들어가지 못해. 비상 경계령이 내렸고 붉은 깃발이 막 나부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용설명서에서 이거를 이제 청각적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각은 그렇다 치는데 왜 청각일까 조금 의문이 가긴 하는데 그만큼 찢어질 때 펄럭이는 걸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건가 싶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염두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한 대로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거워 보이는 고무비옷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해든 봄이 여간 엄중해 배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텨서 뭔가 지키고 있는 모습 그게 되게 엄중해 보였나 봐요. 자,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덜어는 다리 위에서 유유히 물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간신히 그들 틈에 끼어 있었다. 우르르 하는 강 울림은 다리 위에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 자, 요거는 이제 청각적으로 표현한 게 맞아요. 오케이?
홍수가 난 상황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얘는 시각, 청각이 다 쓰이긴 했어요. 공감각은 아니야. 근데 위에 붉은 깃발이 찢어질 때 폭풍우에 펄럭인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시각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일단 학교에서 얘기한 것들을 좀 따져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 그래서, 근데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사용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은, 시각적 묘사, 청각적 묘사를 병행한 서술, 효과, 홍수와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비상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폭풍우의 펄럭이고와 같은 시각적인 묘사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그리고 우르르하는 강울림 나오는 부분은 청각적 묘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땐 그냥 따로따로 위에 건 시각, 그 다음 밑에 거는 우르르한 강울림은 그냥 청각 정도로. 그래서 두 개를 묶었을 때 홍수난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학교에서 말해준 대로 따르시고, 지금 사용설명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둘 다 같이 막 묶어놔서 조금 헷갈리게 해놓은 것 같아. 통행금지에 팻말이 서 있어도 수의 시자를 나온 듯한 새까만 관용차. 시각이네요. 3은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거기에 날리기나 하듯이 더욱 빨리 지나갔다. 이 새까만 관용차는 이제 그 권력자들이 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이들은 새까만 관용차를 타면서 물을 튀기며 지나갔어. 더욱 빨리. 되게 부정적인 모습이죠.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라도 했으리라. 안에 타고 있는 얼굴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어련히 심각한 표정들을 했으리라 싶었다. 거기다 밑줄. 그쵸? 그래서 지금 나는 조마이 섬이 걱정돼서 가려고는 했지만 비상경계령이 내려와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용설명서에서 보면은 여기서 서술자 나 1인칭 주인공이 아니지. 1인칭 관찰자로 나타나 있고요. 1인칭 관찰자예요. 있지만, 그리고 이 나가 이 조마이 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그 사용설명서에서는 섬 사람들의 저항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관찰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지식인의 한계가 아니냐, 요 정도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묻고 싶으면 보이 처리에서 설명이 나올 테니까 일단은 작품에서는 나가 조마이 섬이 걱정돼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경계령 내려져서 지금 진입조차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그 전체 줄거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결말이 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의 조마이 섬은 지금 홍수에 이제 범람할 수 있는 상황, 고립된 상황인 거고, 여기서 섬 사람들은 조마이 섬을 삶의 터전, 조상에게 물려받은 어떤 원래는 자기의 소유의 땅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섬을 소유하려는 세력들, 그쵸? 이런 부정적인 인간들, 이러한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조마이 섬이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 조마이 섬은, 민중의 근현대사의 순환, 이런 일제치하 때는 외놈들의 의거에서 빼앗겼고,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유력자의 의거에서 빼앗기고 있는 이러한 순환이 결국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순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어떠한 어려움, 그러한 비참한 삶을 이 조마이 섬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내용들 다 있어요. 특히 유력자들이 대충 쌓아둔 둑을 섬 사람들이 허무는 것 자체가 결국 유력자들의 대충 쌓아놓은 그 둑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일 아니라고 함부로 그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땅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유력자들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그걸 허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설명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해.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지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넣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구조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네, 한 번씩 써보시고 주말에 물론 나눠주긴 하겠지만 자기가 써보는 것과 그냥 쓱 눈으로 보는 거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은 기점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도 자기가 좀 적어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 잊지 마세요.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다 알려주고 있다. 자, 우리 8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